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항체 양성률 검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9월 23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뭔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이름이 이제 전국민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뭐 이런 거던데, 그 결과에 보면 전 국민의 97%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야, 그럼 97%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글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항체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예전에 백신을 접종을 했거나 또는 걸린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항체 검사에서 쓰는 X항체와 N항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코로나 코비드에 대한 저항력을 어느 만큼 가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연구 결과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S항체, N항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항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현재 정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97%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꾸준히 코로나에 걸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97%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코비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인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뭐 백신의 효과 또는 감염자 그런 면역성이 어디 있냐 할 때 중항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느 만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런데 왜 갑자기 항체 검사에서는 중항체라는 것을 안 하고 S항체, N항체를 하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S항체는 뭐고 N항체는 뭐야? 이게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 구조가 코비드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의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DNA 같듯이 RNA를 갖고 있는데 이 RNA가 일정한 형태 유지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것이 N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N이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그래서 유전자 정보하고 있는 그 N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스파이크라고 이게 그 면역 회피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파이크들이 있고 코비드의 변이마다 이 스파이크가 어떻게 달라지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그럼 몸에 이제 코로나 들어왔을 때 항체들이 다양한 부위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 S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있느냐를 보는 게 S 항체예요. 그 다음에 N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있느냐 보는 게 N 항체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공통된 S 단백질과 N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체가 발견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항체율 검사인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S 항체와 N 항체가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도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만큼 정확성을 갖느냐,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그러면 내가 항체가 생겼으니 이제 안심해도 돼,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WHO에서도 항체율 검사는 를 통해서 내가 면역성이 있다고 그거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나서 확인하는 검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권하지도 않고 의사들은. 그 이유가 그거죠.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또 궁금한 게, 이제 X 항체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자연 감염이 됐을 때 획득되는 항체다. 이러고 N 항체는 그 백신을 맞아서는 생기지가 않고 그 감염에 의해서만 생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를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 그 항원성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스파이크에 대해서 백신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만 갖고 제가 안 걸렸어요. 그 사람은 S 단백에 의한 항체만 있겠죠. N 항체라는 것은 코비드 바이러스의 RNA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와 둘러싸 거기와 몸이 반응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코비드에 감염된 사람은 N항체만 생기느냐? S항체도 S는 당연히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체 검사할 때 이 두 개를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S항체는 없이 N항체만 생길 수 없잖아요. 극소수에 또 그런 사람도 나타나요. 아, 일단 오차가 생길 수 네, 있다. 검사 결과에서는 검사는 다 그런 오류가 있거든요. 아,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S항체만 있고 N항체는 없다. 그럼 이분이 생긴 면역은 이분은 백신을 접종했는데 감염된 적은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S항체와 N항체 둘 다 갖고 있거나 또는 N항체만 갖고 있다.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걸린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궁금했던 거를 싹 해결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확인 용도로는 S항체, N항체가 의미가 있는데 면역성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네, 이 미확인 감염자가 19.5%라는데 네. 야,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미확인 감염자 수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동안 확진된 사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확진된 사람 수가 있는데 이 항체율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자 수를 또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때, 네. 그럼 그 차이는 뭐겠어요? 확진되지 않은 감염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확인 확진자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죠. 네.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항체 검사가 그 표본 수는 작았지만 이전에도 한 적이 있거든. 4월에 발표된 거에서는 확진자 수랑 항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하고 대체로 유사했어요. 그 한 5% 내외였나? 제 네. 기억이 좀 틀릴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많은 차이는 안 났던 예, 거죠. 이번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렇죠. 거의 그래서 또 하나 20% 생각할 수 있는 가까이 것은 확진된 사람이 검사를 안 했을 수 있죠. 예. 자기가 꼭 무증상은 아니더라도 걸렸을 것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데 굳이 병원에 가서 확인하지 그러니까 않는 이번 유행 기간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격리 동안에 지원금도 없잖아요. 뭐 없었고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소득 기준이나 이런 네, 것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서 증상이 경한 경우 견뎠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고 네. 그런 것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좀 완화됐다. 예, 그리고 예. 좀 경각심이 낮아졌다 이런 느낌은 주변에서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물어봤는데 예. 현황을 좀 보면서 좀 예, 들어봤죠. 아까 97%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 한번 좀 보면 될 텐데요. 이제 네. 연령별로 그러니까 총 한 원래 10,00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 여러 가지 경우는 한 9,900명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인구 대비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랬더니 S항체와 N항체가 몇 %가 나왔나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네. 이 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5세에서 9세 사이를 보시면 S항체 양성률은 79.55%인데 N항체 양성률은 79.76이잖아요. 이게 더 높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는 S항체는 안 나오고 N항체만 나오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죠. 그러네 진짜. 근데 굉장히 작죠.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N항체 나온 79.76% 정도가 이제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A라고 돼 있는데 B가 보면은 그 시기에 환자 확진자 발생률이 한 61%예요. 그러니까 검사사에서 확진된 사람은 61%인데 실제로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한 79.7%가 항체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차이 한 18.19%가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 수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네요. 예, 예. S항체 양성률과 N항체 양성률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한 20%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많은 사람이 걸려서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80세 같은 경우에 보면 S항체 양성률은 아까 97% 거의 그 수준인데 N항체 양성률은 31%예요. 70대는 43%. 무슨 말이냐면 실제 걸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고령층일수록 그만큼 백신 접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죠. 4차까지 맞으신 분들 그리고 조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 걸리지 않고 넘어가신 분도 꽤 되신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코비드에서 전체 인구에서 뭐 확진수가 많다지만 사망 수도 물론 많지만 아직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 코비드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젊은 사람이 경우에 갈수록 걸리신 분이 많다는 거,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이 항체율에서 또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확진 감염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추정 확진자 수하고 N항체 수하고 차이를 보시면 80세 이상은 5%래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분들은 검사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심되면 바로 검사했고. 그런데 20대는 뭐냐면 이게 20%예요. 근데 뭐 50대가 제일 높은데요? 50대는 그런데 또 특징적으로 40대부터 60세 사이가 20대만큼 또 그 이상이 간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추정을 해보면 40에서 지금 한 그 60대 사이 이 분들에서는 그러니까 무증상 물론 감염인 분도 있으시지만 이제 증상이 있으시면서도 이번에 자기가 검사를 따로 안 한, 뭐 집에서 자기가 키트를 했던 양성이면 자기 스스로 그냥 견뎌셨던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이런 분들도 꽤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양체율 검사는 어쨌든 그 표로서 현재 현황을 또 한번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는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97%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굳이 이런 검사를 왜 하냐? 사실은 이 검사는 한 번의 검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